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최웅재 감독님, 아주 발표 잘 들었습니다. 사실 우리 문화 지형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최웅재 감독님과 이용남 교수님, 황인 선생님 아주 늘 분투해 주셔서 감동이 깊습니다. 사실 이 문화 분야가 상당히 그 대중문화적인 분야가 이제 지금 자리를 잡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문화라는 게 특징이 이제 인기가 있어야지 그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. 최근에 영화 태양 아래 아주 좋은 영화가 나왔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태양의 후예 드라마도 내용이 사실은 꽤 좋아요. 예, 사실 그 군인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, 또 그것이 한국적 상황과 뭐 또 잘 맞았는지, 아니면은 우리 국민 소비자들,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 문화라는 것이 하나하나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보면은 점점 더 인간에 대한 고뇌를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최근에 그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가 나왔는데, 그 사실 그 한동안 이렇게 영화의 주인공들이 엄청난 슈퍼맨 스타일이었죠. 네,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찌질한 주인공들이 주인공을 맡아요. 저는 그 스파이더맨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, 이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주변에서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민을 하면서 고뇌를 하죠. 캡틴 아메리카는 슈퍼맨이 나오는 그런 아주 대단한 영웅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숨고 피하고 이렇게 그런 걸 하고, 아이언맨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, 그 영화를 보면서 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. 갑자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적인지 동진도 잘 모르겠고, 갑자기 막 뛰면서 이제 누가 나를 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막 이렇게 피해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이 문화가 옛날에 상당히 쉬웠죠. 성과학이 분명했는데 요즘 사회생활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영화 보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. 누가 적인지 동지도 잘 모르겠고 그 정도로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 내용들의 본질은 다 삶에 대한 고민이에요. 사람은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고, 특히 한국인들은 삶 속에서 고민이 진짜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 많죠.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이제 피해의식이 쌓여가지고 그게 화라는 걸로 울분으로 막 나오는 분들이 있죠. 그래서 요즘 묻지마 범죄도 많이 있는데, 사람들의 그러한 피해의식이 쌓이다 보면 그걸 어떤 순간 터트려야 되고 그걸 발산시켜야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폭력적으로 발산이 되면 굉장한 피해가 발생을 하죠. 그래서 우리 문화가,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울분,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소화하기보다 오히려 문화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간다라는 문제의식을 세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이게 좀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,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오히려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인식, 피해의식에서 그러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태양의 후예 보면서 상당히 재밌게 봤고요. 근데 세상에 참 많은 작품들이,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.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개방이라고 하는, 그리고 큰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,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그 문화가 상당히 축적돼 있다. 그리고 문화적인 삶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.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식층과
지도층이 상당히 오랜 동안 그것을 태도나 삶 속에 영위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우리나라도 개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성공을 했잖아요. 그래서 개방의 그 장점을 누구보다도 그 혜택을 많이 본 나라인데, 국민들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감을 갖고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문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, 우리 삶 속에서 이 개방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성공, 돈을 번다라는 개념으로만 세상을 접근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성공 1세대와 2세대와의 격차, 또는 그 대부분의 가정세대에서 갖고 있는 고민들이 나는 그냥 이렇게 성공했는데 다음 세대는 그렇게 성공하면 되겠지 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그 학교를 나왔어. 그러니까 너도 좋은 학교만 나오면 인생이 다 해결이 돼. 라든가 또 뭐 이런 아주 그 정말 그렇게 성공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바람직한 원리를 터득하지 못한 그런 단순한 해결책을 아이들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에서는 그 성공의 법칙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가족이 와야 되고 세대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현상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 황인 선생님이 아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주느냐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, 사실 그러한 실천, 삶,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 교육 현장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, 근데 어떤 행동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좀 바뀌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성공이라는 것에서 우리 그 성공 철학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. 빨리 가려면 천천히 가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, 이게 이제 언어 모순인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. 이렇게 막 이렇게 바구니나 뭐 이렇게 리어거에 그 과일을 잔뜩 담아서 팍 끌고 가다가 빨리 가다가 확 엎어지면 이것도 주워 담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걸 갖다가 촘촘하게 꼼꼼하게 엎어지지 않게 잘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서두르거나 빨리 간다는 게 나중에 가서는 그 비용을 다 지불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그 세대에서 가족에서 성공한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. 그거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강요하지만 나중에 가면 그 강요된 거와의 결과를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그 진짜 원인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 부분만 강요하다 보니까 엉뚱한 반발 또는 부작용들이 속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.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원래 문화가 발전한 사회, 선진국 사회일수록 속도는 빨라요. 어느 조직 문화든 그 생산성이 높은 조직은 업무 처리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. 그래서 보통 후진국에서 생활하던 분이 잘 사는 사회에 오면 어지럽다고 느낄 정도로 속도가 빨라져요.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탑 회사들을 가보면 사실 어지러울 정도로 일을 빨리 합니다. 그래서 이 빨리빨리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요. 그 서두르고 조급한 잘못된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를 야기한다. 그래서 우리 문화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금 충분히 성공하는 경험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우리 사회가 개방을 하면서 성공했던 것은 다 혁신에 의해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삶의 방식이라든가 물건을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혁신을 했죠.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가 도시 이런 것들을 다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갔습니다.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면서 그 혁신을 통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바로 이 개방, 혁신, 삶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.
그리고 그것이 이슈로서 어떻게 다뤄질 것이냐 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도 많은 내용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그 우리의 서비스 또는 문화 관련된 산업의 자원으로 만들려면 그것들이 그 단순히 과거처럼 이렇게 보여주기식, 뭐 전시성, 정부 주도로 그것을 어떻게 뭐 만드는 권위주의식 이런 것으로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개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불하고 또는 거기에 애정을 갖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소비하고 또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되었을 때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삶 속에서 존중을 하는 문화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,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격차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자리를 잡는 그리고 위에서 그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꽃피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우리 사회의 그 베스트셀러 작가 또는 뛰어난 작품을 만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뭐 한 번도 그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남한산성을 쓴 김훈 작가 남한산성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뭐 굉장히 그 생각의 깊이 이런 것들을 좀 느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우파적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삶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 문화가 앞으로 그 사실 경쟁력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웬만한 사회는 좀 선진국은 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유럽이라든가 이런 그 사회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박물관처럼 문화적 유산이 꽉 차가지고 거기서 그 방식이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격동하고 있고 그야말로 극단적인 그러한 이념이 아직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거기에서 사색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나중에 가면 상당히 큰 문화적인 하나의 재료가 될 것이고 그러한 그 고민들이 사람들을 설득해내는데 다양한 소재로서 또 다양한 그 컨텐츠로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가장 지금 현재까지는 경쟁력 있는 문화 상품 서비스 분야는 사실 게임이었어요. 지금은 게임 산업이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왜냐하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데는 그 분야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막는 방식으로 제도가 있다 보면 그게 만들어지질 않아요. 그래서 미국의 영화, 헐리우드 영화들이 그 미국의 문화의 하나의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게임 관련된 상품들은 사실 우리 문화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대표성 있는 상품이 될 뻔했는데 요즘 와서는 많이 퇴색하고 있지 않나, 퇴조하고 있나 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 게임 문화가 게임 상품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영화 산업만큼이나 앞으로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아주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분야였었는데 다소 우리가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. 왜냐하면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인기를 먹고 사는 거고 그 인기가 있어야지 그 어떻게 보면 자본 축적을 하면서 다음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문화 상품 분야에서 아직은 그렇게 그 큰 성공의 선순환을 만들 만큼의 큰 자본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, 이 부분이 조금 아직은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.
한동안 나왔던 그 걸그룹에 많은 그 기업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걸그룹이 그 하나의 기업으로 자본으로 꽤 성장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문화 기획 엔터테인먼트의 산업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단위의 성공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큰 단위의 문화 기업, 큰 단위의 문화 자본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보면 좀 더 앞으로도 뭐 가능성은 있다. 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그러한 희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세상 일이라는 게 그 사회 갈등으로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사회주의에 좀 빠질 경향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고민을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고민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,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사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는 그러한 것들이 미래에 있어서의 문화상품의 결국은 키워드고 지금까지 문화상품이 발전해왔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았나 싶고요.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는 그런 것들이 미래에 그 좋은 문화상품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개방이라고 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람에 대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이 나온다면 그 앞으로도 우리 문화산업은 계속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문화상품이 본질적으로 늘 새로운 걸 추구하기 때문에 혁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혁신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문화에게는 필수적인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